혹시 연구기관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열효율 100%, 들어온 열을 모두 일로 변환하는 동력장치를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대충 들어도 매력적인 장치입니다. 저것 하나만 있다면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어 보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 미래에 과학기술이 압도적으로 발전해 법칙이 깨진다면 모를까, 적어도 현대과학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엔트로피 때문입니다. 오늘은 엔트로피와 거기서 함께 나온 열역학 제2법칙, 나아가서 연구기관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엔트로피라는 말은 이제는 일상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보통 무질서도라고 표현하고 계속 증가한다고 하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기관을 이해하기에는 약간 떨어져 있죠. 본격적으로 엔트로피를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일상적인 예시를 드릴게요. 여기 막 끓여온 커피가 있습니다. 이 커피를 그대로 방치하면 식겠죠. 하지만 반대로 식은 커피가 스스로 뜨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열은 한쪽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뭔가 다른 에너지를 넣어주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엔트로피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감소 정도 또는 무효한 에너지의 증가 정도를 말합니다. 쓸모없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죠. 쓸모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흐르는 공정에서 엔탈피를 사용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엔탈피가 전부 온전하게 사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죠. 아주 정확한 예시는 아니지만 여기 냄비에 물을 끓이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물을 끓이는데 에너지를 사용했지만 이 에너지가 전부 물을 끓이지 않습니다. 냄비 표면에서 나오는 복사열, 물이 아닌 그 위에 공기를 데우는 데 들어간 열 등 다른 곳으로 새어버리죠. 이런 에너지는 모두 무효합니다. 쓸모가 없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필요한 에너지가 질서하다면 저런 에너지는 무질서하겠죠.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공정 중에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가 아닌 것을 말하죠. 엔트로피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배경을 살펴봅시다. 1803년 프랑스의 수학자 라자르 카르노는 그의 논문에서 모든 기계에서 움직이는 부품의 움직임은 손실이 나타나며 모든 자연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에너지가 내재적으로 소멸되는 경향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직 열역학 제1법칙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의 주장이 엔트로피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아들 사디 카르노는 1824년 칼로릭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떨어지면서 원동력을 만드는데 그 칼로릭은 소모되거나 생성되지 않고 이동 과정에서 부산물로 일이 생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로릭이라는 것은 열의 옛말입니다. 저 때는 열이 열소라는 물질로 되었다는 주장이 정설이었거든요. 카르노는 주장을 통해 열기관의 최대 효율은 두 열원의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결론은 확실히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틀렸죠. 당장 줄의 실험에서 입증된 것만 봐도 일과 열은 정량적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어느 부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8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독일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는 이 카르노의 주장의 설명을 지적하고 수정합니다. 줄의 실험 결과에 더해 클라우지우스는 라자르 카르노의 에너지의 소멸 경향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이름을 붙였는데 버반들렁진할트라고 하였습니다. 독일어로 변화, 변형을 나타내는 버반들렁과 내용, 내용물을 나타내는 인할트를 합친 단어입니다. 나중에 단어를 바꾸는데 에너지를 뜻하는 접두사 en과 고대 그리스어로 회전, 변화를 뜻하는 트로페를 합쳐 엔트로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엔트로피죠. 클라우지우스는 고대 그리스어를 따와 엔트로피를 S로 부르기로 하였는데 사전을 보시면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이런 흐름 속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사디 카르노, 클라우지우스 등의 과학자들을 통해 정해졌는데 엔트로피는 더 작은 거시적 상태로 진행하지 않는다입니다. 쉽게 풀었으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다른 표현법으로는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커피가 왜 식기만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네요. 엔트로피와 열역학 제2법칙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모든 열은 전부 다 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건 오늘의 주제, 연구기관이 불가능한 이유를 서술하면서 나온 법칙입니다. 열역학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열효율이 높은 기관은 카르노 기관입니다. 사디 카르노가 주장했던 그 기관이죠. 비록 이론의 설명은 틀렸지만 그의 장치가 갖는 의미는 맞았습니다. 카르노는 열이 보존된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전개했지만 사실은 엔트로피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적인 기관을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열기관이 아닌 가역적이고 이상적인 상태죠. 카르노 기관은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의 4단계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더 간략하게 쓰면 고온에서 QH가 들어오면 저온으로 QC가 나가고 1W가 생산됩니다. 열효율이 두 열원의 온도에만 영향받는다던 카르노의 주장과 각 단계의 과정을 나타내는 수식을 맞추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저 수식을 보면 왜 연구기관이 불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되려면 열효율이 100%가 되어야 하죠. 뒤에 분수식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온이 0이 되던지 아니면 고온이 무한대로 발산해야 합니다. 그런 온도는 불가능합니다. 무한대는 존재할 수 없고 절대 영도가 되어버리면 애초에 입자의 움직임이 멈춰버리기 때문이죠. 에너지 전달 자체가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카르노 기관조차 100%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연구기관이 불가능한 이유지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 그리고 연구기관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저 이론이 흔들리는 날이 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날이 오면 정말 놀라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 줄이죠.